자, 뭐 트럼프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만 미증시도 어제도 종전 기대감 뭐 이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종전 뭐 어차피 이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다라고 해서 전쟁 이후를 보는 흐름들이 이미 나와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 저희가 대표적인 종전 수혜주 이제 종전 수혜주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이미 앞서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이미 제가 앞서서 삼성 엔지니어링 역사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전쟁 이후의 대표 종목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반도체 쪽 라인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쭉 설명을 해드렸었죠. 우선 뭐 실적 기대를 제외하고도요. 현재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단 지수의 반등이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고 있죠. 지수가 올라줘야 나머지 종목들도 다 올라오는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되니까요. 삼성전자의 경우는 반도체 대표이기도 하고 지수 대표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수 대표주의 삼성전자와 반도체 대표주의 삼성전자를 모두 같이 점검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반도체 대표는 올타임으로 언제나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대표는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는 정확하게 반도체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도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자, 휴대폰도 있죠. 디스플레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주사의 역할도 하고요. 삼바 지주사.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경우는 그 사이클에서 항상 이게 반도체로만 올라간 회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 대표주로 패시브가 들어올 때 가장 우선적으로 사야 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반도체 지수로 반도체 섹터의 대표주로뿐만 아니라 지수 대표주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적으로 덮어놓고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매수고요. 뭐 생각할 것도 없죠. 일단 매수입니다. 매수 얘기 드리고 전고점을 넘어가는 게 맞죠. 자, 여기에서 어제 아침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넥선 같은 종목들을 통해서 이 실적 시즌 동안에 우리 기관들이 얼마나 실적 가지고 장난질을 심하게 치는지 이전에 실적 구간에도 계속해서 설명드렸었죠. 연말 결산 때 작년 11월달 3분기 실적 때 8월달 2분기 실적 때 작년 1분기 실적 때 계속 똑같이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어제 아침과 이제 넥선 같은 경우를 통해 가지고 얘들이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얼마나 장난질을 심하게 치는지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증권사들이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얼마나 병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어제 아침에 지금 계속해서 제가 삼성전자 거의 매일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어제 아침에 우리 천재 리더님이 전망치의 변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1분기 동안에 이 범용 D램 가격 같은 경우가 범용 D램 전체가 다 올라 들어갔어요. 적게 오른 게 더블입니다. 1분기 동안입니다. 이번 1분기 동안에만 적게 오른 게 더블이고요.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200%, 200%씩 해서 400%, 500% 오른 제품들까지 나오거든요. 1분기 동안에 거기 또 환율이 올랐죠. 그럼 이제 평균 환율 지난 4분기하고 1분기의 평균 환율을 계산하게 된다라고 하면 환율 상승으로 얻는 이익만도 2조 원에 달해요. 2조 원. 자, 평균으로 40조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10%면 4조고요. 지금 평균 상승률이 5%가 넘으니까 그러면 환율에서만도 2조가 우선 플러스가 되게 되죠. 가격 상승에 환율 상승에 이거 다 합쳐가지고 계산해야 되는데 전망치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하면 이 정도 전망이면 이거 하나만 아닙니까? 이거 그냥 개인 투자자 여러분이 대충 뚱땅 걸어가지고 아무 숫자나 그냥 갖다 들이밀어도 이 정도 수치는 나오겠어요. 자, 이게 지난주까지는 32조였고요. 지난 주말에 38조 나왔었죠. 38조. 그래서 이 숫자 변하는 것 같은 경우는 어저께 천재 리더님이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 볼까요? 그랬던 게 어저께는요 40조 수준으로 들어갔고요. 40조.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는
47조까지 나왔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47조까지 나왔어요. 지금 보실까요? 여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수치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47조까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최대 이제 좀 설레발 치면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뭐 54조 전망도 있다 뭐 이러고 나왔었죠. 최대. 그래서 주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기존에 어제까지 40조였다 이거예요. 이러던 게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50조 돌파할 거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루 사이에 10조가 왔다 갔다 하냐고. 10조가 애들 이름이야? 붕어빵이야? 10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루 사이에 지금 지난 주말까지 다시 되돌아가서 보자고. 되돌아가서 보면 이게 지난 주말까지 컨센서스입니다. 그것도 올린 거죠. 이거 그것도 숫자를 올려가지고 그게 38조였잖아요. 자, 이거 어저께 38조였죠. 40조 됐죠. 네? 우리 어저께 볼 때 이거 38조였잖아요. 하루 사이에. 그러더니 오늘 아침에 이제 47조, 50조. 아니 무슨 놈의 실적 전망이 일자 다 돼가지고 이 짓을 하냐고. 어저께도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일자 다 돼가지고요.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쭉 갖다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안 끌어올린 데 같은 경우는 그래 서프라이즈 이거 난리를 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나온 것처럼 그 54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뉴스 본 거. 그게 이제 기존에 그 패드기 칠 때 쓰는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54조까지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얘네는 54조 나온다가 아니라 안 나온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 해서 때려야겠다를 포인트로 잡아놓고 앞에 들은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수치를 제시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 54조 던져놓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앞쪽에 54조 바로 앞에 나온 수치가 47조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54조를 때려놓고 47조가 나와. 그럼 지난 주말까지 38조였습니다. 그 전에 32조였고요. 지난 주말까지 38조였는데 이게 지금 47조까지 이렇게 올라 들어왔잖아요. 지금 40조고요. 하루 사이에 40조로 늘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47조, 또 하루 사이에 47조까지 올라갔다 이거. 엄청난 서프라이즈죠. 근데 54조로 이렇게 득 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47조 나와도 기대 미달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장난친다라는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게 사실 처음부터 이건 예고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비교해서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건 저 앞쪽에 작년서부터 이거 분석을 해드렸던 건데요. 작년 4분기에서부터. 자, 기존에는 이렇게 하이닉스가 보신 것처럼 뭐 압도적으로 앞서죠.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가 좀 줄여볼까요? 여기 일자가 너무 길어서.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비교 차트가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수치가 지금 이게 수치가 좀 바뀌질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에러가 난 것 같아요. 이래가 지금 곤란한데 말이죠. 자, 각각의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작년 이제 요 3분기, 4분기 요때부터 드러나고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가서 가속으로 해서 달리고 있죠. 이렇게 쭉 가서 예전에 이제 HBM의 주도주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 하이닉스를 주도로 달릴 때는 이렇게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하이닉스와 함께 HBM 시대를 열어가면서 이렇게 주도를 보인 바가 있죠. 그리고 뭐 최근에 저희가 추천을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당겼던 이 테크인 같은 종목은 작년 상반기에 상승률 1위 종목입니다. 재작년 상반기 2024년도 2023년 말에서 2024년도까지 이 테크인 얼마가 올렸냐면 6,000원대에서 7만원까지 이렇게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인 바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 2024년 상반기
주가 상승률 최고는 바로 이 테크인 같은 종목들이죠. HBM 기대감. 자,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 반도체 쪽에 반도체 장비를 대표하고 있는 종목은 걔들이 아니죠. 원익, 아이패스 이런 종목들이요.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지금 훨씬 더 강력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라고 하면 저 HBM뿐만이 아닌 기존의 레거시램, D램, 낸드램 같은 경우입니다. D램, 낸드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이 똑같이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쪽에도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들어가거든요. D램 주춤함이 낸드 급등 이렇게요. 낸드 급등 보실까요? D램 낸드, D램 50%, 낸드 90% 이게 3월달 겁니다. 저쪽에 앞에 보면 계속해서 한 달 새에 65% 뛰었다. 낸드도 슈퍼사이클. 저쪽에 가서 뒤에서 보면요. 낸드 가격 1분기에도 40% 이상 급등. 낸드도 귀한몸. 이게 이게요. 올해부터의 뉴스가 아니라 이게 작년부터예요, 이거. AI가 모든 걸 빨아들인다. 낸드 계속 올라 들어가죠? 낸드 가격 이렇게 해서 레거시 쪽에 D램하고 낸드하고 이쪽까지 가격이 다 같이 올라 들어가요. 이렇게 올라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레거시 대표주들 같은 경우가 새로운 반도체 주도주로 올라 들어갔다. 이거 작년 상분기 이겼고요. 9월달부터 우리가 맨날 보던 거잖아요, 이거. 예? 저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유진테크 같은 종목 별명이 뭐였죠? 유진테크의 별명을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렸습니까? 네? 이거 낸드 대표주 리틀 삼성전자 그렇죠? 네? 리틀 삼성전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리틀 삼성전자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쭉쭉쭉쭉쭉 미친듯이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 라인에서도 그 전에 이제 낸드라든가 이런 레거시 쪽이 가격이 못 오르고 이런 게 가격이 못 오르고 HBM은 압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HBM에서 삼성전자가 좀 늦게 들어가고 있던 시절이라 그러면 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HBM 쪽도 따라 들어갔죠. 여기에 기존에 눌려져 있던 이런 낸드 대표 낸드 D램에게 범용 레거시 메모리까지 다 올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냥 뭘로 보더라도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지금은 삼성전자의 시간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게 위치 살펴보시죠. 자, 그래서 기존에 그려져 있던 밴드입니다. 이 기존에 그려진 밴드를 넘어서 오버슈팅해서 들어갔다가 되돌아서 지지되는 자리 보시죠. 전쟁 나오고 주가 깨져가지고 유지되고 있던 거 제대로 된 자리 여기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구글 터보 컨트 쇼크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 더 밀려 내려와서 들어온 다음에 지금 다시 자리를 잡고 올라 들어가는 위치 상단은 뭐 딱 정해져 있죠? 여기. 그리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신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지금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이냐라고 하면 늘 그랬듯이 우리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서 와 놀라운데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누르게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시장이 이제 결국에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패시브 쪽으로는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차이가 에서 나는 게 중에서 앞서 서두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패시브 쪽에서 역할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서 뒤를 막고 그리고 액티브의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일단 눌러 들어가는 형태로 뭐 굉장히 좋긴 좋지만 뭐 지금 뭐 핑계는 얼마든지 많이 될 수가 있죠. 앞서 다른 섹터들 어제 그 얘기된 것처럼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 같은 종목이라든가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계속 실적 좋잖아요. 화장품 뷰티 같은 데서도 클래시스 같은 종목이 실적이 나빠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렇죠?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그러고요. 얘가 뭐 실적이 나빠서 떨어집니까? 보신 것처럼 실적 멀쩡해요. 되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계속 좋죠. 이렇게 계속 실적이 좋은데도 까잖아요. 피크아웃 우려. 너무 좋은 관계로 역설적으로 뒤집어야 하면 지금이 피크아웃일 수도 있다. 정점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갖다 대면 거의 트럼프나 우리 증권사들이 말하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 마음대로 또 피컷을 갖다 들이밀 수도 있고요. 일부 그런 얘기들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서 장난질을 친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지수 상승으로만으로도 삼성전자는 그냥 자동으로 올라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내일 이슈가 붙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런 경우라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라고 경우면 공격과 방어가 다 되는 구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일단 여기 매수 들어가시는 거고요. 우선 일단 잘라 넣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눌려 들어올 때 한 번 더 받느냐, 여기서 선택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삼성전자를 이렇게 사는 선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늦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장 개장하고 난 다음에 ETF를 하시는 거는 이걸 사시면 됩니다.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 혹은 타이거 반도체 탑10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넥스트에서는 거래가 안 되죠. ETF는 넥스트에서 거래가 안 되고 장이 열려야 9시 땡 해야 돌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이 종목들 전체 가격을 채 못 따라가고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렇게 올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전체적으로 따라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반도체 레버리지,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나 이 타이거 탑1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일단 붙이고 그리고 장중 눌렸다 다시 돌아 들어가는 흐름에서 나온다 그러면 뭐 반도체 레버리지 혹은 지금보다 뭐 조금 기다렸다 9시 땡 하면 그쪽 종목을 노리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을 해서 신고가까지 들어가는 라인까지 일단 쭉 달리고 들어가자. 참 진짜 뭐 진짜 우리 증권사 진짜 하는 일 없죠. 에? 아니 무슨 이런 전망을 내놓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에? 실적 코앞에 두고 32조에서 이런 짓 많이 한다라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 발표되기 전날 수치를 확 올려버려요. 지들 내부적으로. 앞에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전망치 같은 경우 레포트로 나오냐 그러면 안 나와요. 그게 레포트로 나오지도 않아. 그래 놓고는 전망치를 하회하고 이미 많이 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같은 데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항상 뒤통수 맞지 않고 하려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판단을 잘 못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천재투자TV 보면 탑 나오죠. 이런 거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내용도 설명드리고 분석해드리고 또 위치 잡혔을 때 추천해드리고 이러고 있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자, 오르고 채팅 앱을 다운로드 받고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저렇게 20여 분의 최고 전문가분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쭉 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경우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입니다. 최소 경력 10년 이상. 반도체 슈퍼랠리만 최소 4번 이상을 본 거예요. 4번 이상.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저 원익 IPS라든가 테스, 유진테크 이 종목들이 얼마나 밀접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인지 앞서서 설명 다 드렸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1군 선수로 먼저 선발 출전해가지고 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체로 들어오는 1.5군들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1.5군들이 뒤에 가면 속도가 더 빨리 진다 해서 1.5군 대표 종목들도 딱 찍어드렸죠. TSE, ISC, VM 이런 종목들 1.5군의 대표 이런 종목들 1.5군 대표라고 딱 찍어드린 바 있습니다. 뒤에 속도가 더 빨라지는 종목들 그런 거 반도체 사이클을요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최소 슈퍼랠리는 최소 4번 이상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들까지 각자 자기 주특기 종목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몇 개씩은 반도체라면 오르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아직도 뭐 반도체 쪽의 종목들 고발로 나오는 종목들 많죠. 여전히 많습니다. 바이오도 그렇고 바이오고 반도체는요 사이클 돌아오면 무조건 떼돈 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르는 종목이 더블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무리 늦게 들어오셔도 더블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는 게 반도체와 바이오입니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